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소은입니다. 오늘은 EV4의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EV4 깡통 기본 모델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 기본 모델이 중요하냐면 EV4는 어떤 분들이 사야 되느냐, 이 차의 포지션은 뭐냐, 이 기준을 세우고 차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차가 뭐 한 40대 50대의 중장년층 분들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분들이 한 30, 40대 혹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첫 차로나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차로 구입하는 게 바로 EV3와 EV4의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V4가 출시를 했고 단종된 차가 뭐 있어요? 아반떼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K3가 단종이 됐잖아요. K3를 대처하는 차로 이 EV4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건 K4 같은 경우에는 비싸도 3,000이 넘기지 않는 선에서 대부분 출고한다면 EV4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받고 뭐해도 깡통 모델이 3,400이다 보니까 금액대가 기본 K4보다 1,000만 원 이상 비쌉니다. 게다가 깡통이어서 3,400이지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옵션 이거 다 넣으면 5,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진짜 이 정도 금액이면 같은 이 세단 형태로 봤을 때 K8까지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도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EV4를 많이 구매하려면 무조건 가격대를 좀 낮춰서 출고를 해라, 기본 모델을 구매해라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EV4의 오늘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햇빛 아래에서 차를 딱 보니까 되게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EV4를 보자마자 되게 세단 형태로 되어 있고 비율이나 이런 걸 보면 차가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C필러와 뒤에서 보는 이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딱 봤을 때 존재감이 되게 있어요. EV4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 있는 디자인이 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EV4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보니까 이 뒤에 리어 쪽 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좋게 얘기하면 독특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망둥어,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서 보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차 먹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지? 뭐 없나? 우편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문파크 어쩐 일이야? 신차 할부 구매하고 싶은데 일일이 딜러분 알아보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런데 혹시 괜찮은 딜러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바보야, 카랩을 써. 카랩 불편한 영업 전화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전국의 딜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카랩에서는 신차 카드 캐시백,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 내 차 팔기까지 싹 다 가능하다고. 이번에 티맵 모빌리티와 협력을 통해서 티맵 내 차 사기에도 카랩의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차 용서 카랩, 지금 당장 다운받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를 살 때 중요한 거는 뭐가 있죠? 주행 가는 거리.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T 라인이고 휠도 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19인치 휠이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78% 남았는데 394km가 찍혀 있는데 요거 연비 주행이나 혹은 이제 극한으로 주행했을 때는 주행 거리가 차이가 좀 납니다. 계기판에 표시를 해주죠. 우리가 전기차를 타다 보면은 여기 트립에 찍혀 있는 주행 가는 거리보다 도심에서 탔을 때는 주행 거리가 좀 늘어날 때가 있고 고속도로 올라가면 주행 거리가 좀 줄어들거든요. 전기차가 도심에서는 가다서다 그다음 속도도 많이 안 나니까 실제로 트립에 찍힌 거리보다 더 많이 가요. EV4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타면은 500 중반에서 600까지는 저는 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로 가면 주행거리가 확 떨어집니다. 왜냐? 회생제동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상황도 많이 없고, 고속으로 가면 속도가 나도 모르게 좀 100이 넘어갔을 때 이 전기가 사용되는 효율성이 확 떨어져요. 속도 좀만 올라가면 배터리 줄어드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고속도로와 도심에서 연비 차이가 좀 난다. 여기 보면 되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EV4 같은 경우에는 세단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대중적인 전기차들은 뭐가 있어요? SUV 형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기의 저항계수가 막 좋아도 0.26, 0.2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를 타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내연기관을 많이 타셨던 분들은 전비라고 얘기하면 잘 몰라요. 뭐냐면 연비. 최근에 팰리세이드 하이브 나와가지고 공인 연비가 11.4 나온다. 그 21인치 막 이래가지고 막 욕 많이 먹고 이게 맞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얘기가 많았는데 그 연비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전기차도 전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세단 형태로 되어 있는 차들은 공기저항 개수가 생각보다 낮아요. EV4 같은 경우에는 공기저항 개수 이게 0.23입니다. 이게 좀 뭔가 체감이 안 된다 그러면 EV3 SUV 형태 있잖아요. 그게 0.27이에요. 그리고 아이오닉 9이나 EV9 같은 막 이만한 큰 차 있잖아요. SUV들 걔가 0.28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지만 공기
저항 개수가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19인치가 들어간 차를 타잖아요. 근데 17인치, 19인치가 모든 트림 다 통틀어서 500km가 다 넘어갑니다. 보통 휠인치가 커지면 어때요? 주행 가는 거리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EV4는 공기 저항 개수가 낮기 때문에 주행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깁니다. 그리고 전비가 또 중요한데 롱레인지 기준으로 이 EV4의 전비가 5.8이 나와요. 5.8이면 이게 잘 나오는 건가? EV3가 5.5 나옵니다. 그러니까 0.3 정도 전비 차이가 나는 거죠. 세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기 저항 개수도 당연히 낮고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거는 얘는 세단 형태로 되어 있고 차가 좀 낮잖아요. EV3보다는. 전체적인 승차감과 이런 거는 EV4보다 EV3의 뒤쪽에 이 댐퍼의 승차감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EV3와 EV4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는 주행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EV4를 타면서 편한 것들 중에 하나, 얘가 어쨌든 세단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타면은 자세히 보면 창문이 다 내려가죠. 그래서 실제 2열에 앉았을 때 앞에 보면 살짝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 뒤에가 다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EV3보다 EV4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타자마자 느꼈는데, 보통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어박스가 지나가는 중간에 이제 센터 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좀 걸린다든지 뭔가 공간이 좀 더 협소해진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이게 평평하다 보니까 공간이 넓으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전기차 타셨던 분들 공간이 넓은 것 같은데 막상 뒤에 앉으면 불편하다고 느끼셨던 분도 있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이 시트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바닥에 위로 올라서 허벅지가 뜬다든지 아니면 이 시트 길이가 짧아가지고 허벅지가 뜨는 경우 불편하거든요. 근데 EV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시트 길이도 길어서 허벅지가 안 뜹니다. 이렇게 그냥 앉았을 때 보면 되게 편해요. 물론 조금 아쉬운 건 얘는 2열에 이제 리클라이닝 시트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등받이가 더 눕혀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1열은 이중 접합인데 2열은 이중 접합률이 빠지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는 급을 나누는 거예요. 아이오닉 6나 뭐 아이오닉 5나 EV6나 이렇게 차이를 줘야 되니까 2열에 이제 이중 접합률이 빠지고요. 시탈 단자가 이 뒤쪽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선 연결해 가지고 뭐 핸드폰 충전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 조그만하게 센터 수납함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요거는 최상위 모델까지는 가야지만 있어요. 전기차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차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나 실제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필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죠. 요건 이제 옷걸이형 헤드리스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저는 옷걸이형 헤드리스트보다는 그냥 손잡이 있죠, 타고 내릴 때 이게 시트가 엉덩이가 안쪽으로 좀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리면 허리를 이렇게 펴야 돼서 조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요거 잡고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손잡이처럼 잡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는 단점이죠. 6대 탑 폴딩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2열에서 할 수 있는 레버가 없습니다. 트렁크에 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요거거든요.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요런 식으로 6대4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턱이 이렇게 위로 좀 올라와 있죠. 당연히 평평하게 될 수는 없어요. 차박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키수로나 좀 이렇게 긴 짐 있죠. 턱이 있으면 걸쳐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거를 맞추려고 이 시트를 더 내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허벅지가 또 뜹니다. 이건 타협을 한 거야. 여기에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시트를 폴딩하는 게 이게 안전에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발비가 엄청 들어가요. 뭐 시트 폴딩하는 것만 되는데 무슨 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폴딩했을 때 이 각도나 두께 이런 게 기준이 있어요. 되게 빡세요. 근데 요거 맞추는 거 돈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이걸 또 올릴 수는 없잖아. 이거 수평 맞춘다고 그럼 그 공간을 허투루 쓸 수 없으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좀 타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수납함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수납함은 수납함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굴러다니는 것들을 이 안에다 넣고 주행하시면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꼭 한번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저번에도 리뷰했었지만 우리가 SUV를 좋아하는 이유가 트렁크의 턱이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입구가 개방감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사선으로 트렁크를 열었을 때 여기까지 다 열리거든요. 부피가 좀 큰 짐이라든지 이런 짐을 넣기 되게 편해요. 게다가 지금 얘가 턱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렁크 입구가 좀 작아가지고 물건 넣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이 안에가 깊어서 예전에 그 런칭했을 때 업섭이죠. 들어가자고 2명 들어갔었는데 공간이 남았잖아요. 넓어요. 넓기는 한데 이 폭이 좁아서 부피가 큰 짐을 넣기엔 좀 힘들다. 외관 리뷰는 이 정도면은 저번에 했었으니까 주행을 하면서 주행 느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요거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 주행 거리 이런 거보다는 이 차를 왜 사야 되는지 관점에서 주행 느낌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시죠.
일단 이 차는 GT 라인이기 때문에 최상위 모델이거든요. 5천만 원 훌쩍 넘어가는 트림이라 사실 핸들도 달라지고 위에 보면 재질도 다르고 열선 통풍, 뭐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에 전방 주시 카메라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보면 여기 또 지금 버튼도 자 요거 햅틱 버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누르는 걸로 되긴 하지만 소재들을 보면 앰비언트 무드등도 그렇고 K4를 대처하는 차기는 한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게 가격도 대처하는 가격은 아니고 들어가 있는 옵션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K4나 아반떼를 보면 이 정도로 고급스러운 옵션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약간 그 기본적인 옵션들은 있어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옵션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극이 소비자분들이 보시는 눈높이와 실제 차 눈높이가 너무 달라요. 제가 이 GT라인을 자꾸 보지 말라는 게 GT라인을 살려면 5천이 넘거든요. 그러면 진짜 K8 살 가격이에요. 그러면 K8을 사는 게 나아요. 물론 뭐 전기차 특유의 또 저렴한 유지비 이게 또 매력이 될 수도 있지만 차를 살 때 들어가는 그 돈이 처음에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면은 그런 것들 다 때려치고 그냥 싼 거 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꼭 선택을 꼭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송풍구 바람쐬기와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레버를 따로 빼놓은 거는 되게 편해요. 무조건 이 센터 디스플레이 모든 버튼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적응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빼놓는 게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12.3인치, 12.3인치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어져 있게 보이려고 보시는 것처럼 공조기 컨트롤러가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연결된 게 아닙니다.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건 제네시스가야 27인치 OLED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약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사실 그냥 23도로 해놓으면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공조기 컨트롤러 만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주행을 할 때도 뭘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이 차를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지 이 차를 잘 여러분들께 소개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눈높이에서 사실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가 뭐 엄청나게 달리고 뭐 이런 차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롱레인지 기준으로 201마력이거든요. 싱글모터밖에 없어가지고 201마력인데 여러분들 마력에 또 속으면 안 돼요. 물론 높은 출력에서 주는 그 주행감이 또 다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출력이 아무리 높아도 차에서 받아주지 못하면 그냥 뻥마력처럼 되게 그 마력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흩어진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조금만 속도를 내면 불안해. 갑자기 뭐 차가 막 휘청휘청거리면서 흔들리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EV3를 타면 약간은 승차감이 편하고 이런 거 있지만 그 주행할 때 막 밑에 딱 깔리면서 그 쫀쫀한 느낌의 그런 주행 느낌이 많이 없거든요. 운전이 재밌다라는 느낌은 많이 없어요. 그냥 되게 편하구나. 생각보다 EV3의 그런 컴팩트한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승차감이나 주행감이 생각보다 편하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막 스포츠한 주행이 가능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EV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뭐 전기차의 이질감, 뭐 멀미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EV3 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승차감 생각보다 편하고 무엇보다 정말 조용하다. 웬만한 전기차들은 이렇게 악셀 딱 밟으면 한 번에 이 출력이 다 튀어나가서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기에는 웬만한 분들이 아니면은 그런 느낌을 많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유가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내연기관 때는 조금 배기량이 낮거나 좀 출력이 약한 차들을 타면 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자, 우리가 차를 탈 때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고속으로 차를 쫙 밀어줄 때 악셀을 한 번 더 밟아서 더 튀어나가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또 하나 가장 많이 힘이 좀 딸리네 라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차를 추월할 때 보통 내가 딱 악셀을 딱 밟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확 튀어나가고 한 번에 힘을 받아가지고 탄력적으로 나가야 내가 다른 차를 추월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차도 지금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힘 딸리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어떤 상황에도 추월할 때 힘이 부족하다고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불안하다거나 휘청거리거나 이런 차들이 있어요. 이 EV4는 밟았을 때 차선을 이렇게 급하게 바꿔도 휘청거린다든지 불안하다든지 한쪽으로 차가 쏠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흔들림 없이 이런 주행 느낌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또 전기차 좋은 게 뭐 있어요? 조용하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조용해요. 엔진 사운드라든지 이런 엔진에서 들어오는 1차적인 소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내가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전기차는 또 이 전기 모터에서 나는 소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초창기 전기차들 타보면 그 모터에서는 그 특유의 그 윙한 소리가 나요. 근데 이제 EV4나 EV3로 넘어가면서 그 소리들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터에서 나는 소리까지 조용해지니까 딱 차를 주행하면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다. 이거는 내
내연기관 때는 느끼지 못했던 정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기차 한번 넘어가고 전기차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계속 가는 거죠. EV3, EV6 뭐 이런 SUV 형태의 전기차들과 다르게 타의 움직임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미나 전기차의 그 부정적인 그 주행 질감을 좀 싫어하셨던 분들이 선택을 하면은 딱 맞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가 EV3 때도 뭐 비슷하긴 했지만 이 프론트 오버핸드 앞에도 짧고 이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EV4도 이렇게 좀 높아서 사각지대가 많이 없습니다. 운전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세컨카로 사모님 분들이 사셨을 때는 딱 되게 적합한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실내 레이아웃도 사실 되게 넓잖아요. 센터 쪽에 기어가 이 칼럼식 기어로 이동이 되면서 공간이 넓어서 그냥 딱 보면 엄청 고급스럽다 할 수는 없는데, 뭐 고급스럽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솔직한 얘기로 그립감지 스티어링 휠에 실내 이 인테리어도 12.3인치, 12.3인치부터 여기 보면 혜틱 버튼, 뭐 공조기 깔끔하고 사실 이렇게 넓다 보니까 봤을 때 되게 차가 오밀조밀하게 고급스럽게 보이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이쪽 센터 쪽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거치대 달면은 이 송풍구에 이렇게 보통 클립을 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안에 송풍구가 좀 쑥 들어가 있어서 클립을 연결해 가지고 거치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어떻게 나오냐면 픽스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끝에 고무 패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 끝에를 이런 식으로 맞춤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딱 끼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게 안에는 고무 패킹이 되어 있고 요 끝선이 딱 맞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맥세이프 거치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이 맥세이프 거치대가 없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 거치대처럼 좌측 우측 다 있거든요. 이게 손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디스플레이 되게 비싸요. 깨지면 큰일 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핏이 딱 맞아요. 딱 맞다 보니까 이렇게 끼면 설치가 끝이에요. 여기 이제 선만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타입 단자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디스플레이를 더 크게 쓸 수 있다. 픽스글로벌은 이게 또 1대1로 이렇게 딱 핏이 맞기 때문에 EV4 말고도 전 차종 다 있어요. 1대1 맞춤 제작인 픽스글로벌 거치대를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디? 우파몰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좀 단점일 수도 있는데 뒤에 이제 트렁크 커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C필러도 이렇게 내려가 있고 쿠페처럼. 그래서 후방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차가 보이기는 하는데 약간 좀 가려서 반만 보여요. 이게 보통 쿠페 차들이 그러거든요. 쿠페형 뭐 세단, 뭐 스포츠카들이 이제 후방 시야가 안 좋은데 여기에 이제 디지털 룸밀러, 물론 이 급의 디지털 룸밀러가 있으면 또 안 되기는 하는데 디지털 룸밀러가 있어서 후방 시야가 좀 더 잘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주행 느낌은 이 차량이 뭐 서스펜션, 그 다음 하이드로 부싱, 그 다음에 EBS에 있었던 모든 부품들이 그대로 호환되기 때문에 비슷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EV3는 부드러운 느낌의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요. EV4는 진짜 생긴 것처럼 나름 좀 하드하면서도 잡아주는 느낌이 EV3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행에 대한 조금 더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EV3보다는 EV4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전과 다르게 이런 회생제동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면은 이걸 오토로 바꿔놓으면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거든요. 그리고 그립 감지와 스티어링 휠도 있기 때문에 앞에 방지턱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이 댐퍼의 강도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방지턱을 지났는데도 꽤 부드럽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페달 3.0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페달 3.0은 뭐냐? 이거 EV3에도 들어가 있었던 건데 왼쪽 페달 이렇게 쭉 당기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토 들어오면은 얘 회생제동을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 지도 기반해가지고 내리막 오르막대 조절해 주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아이페달을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 속도를 알아서 차를 세워주죠. 요거는 기존에도 있었던 건데 아이페달 3.0은 후진했을 때 악셀을 밟다가 악셀을 딱 떼도 차가 정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페달이 전진만 되는 게 아니라 후진도 되는 거예요. 요 EBS에도 있었던 건데 이게 EV4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게 만약에 좀 불편하면 후진 시 아이페달 사용 안 하는 것도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세팅을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다. 요즘 전기차들 타보면 단점은 충전의 인프라 말고는 없어요. 그 말고는 진짜 웬만하면은 다 이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EV4 시승을 해봤습니다. 좀 실용적인 부분, 실생활에서 좀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EV3랑 EV4랑 상품성은 거의 비슷해요.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그냥 다 똑같아요. 아이페달 3.0, 하이드로 부싱 추가되고 감음형 댐퍼 들어가고 그 다음 MVH 성능 좋아졌고 심지어 하드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프렁크조차 안 열었네? 야, 그러니까 EV3랑 도대체 이 차가 뭐가 다른데 하면은 주행 느낌이 다릅니다.
프렁크 없네요. 뭐 당연한 거라서 좀 안 열었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런 리뷰를 좀 보여드리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냥 CL 구매 입장에서 진짜 어떤 분들이 이거 사면 되냐 다 때려치고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차의 핵심은 얼마에 이걸 사냐. 차 좋은 거 알아요. 이 금액대에 K3, K4, 아반떼 다 비교 안 됩니다. 같은 급의 크기와 세그먼트와 맞지만 상품성은 넘쌉니다. 출력도 넘싸예요.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 생각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항상 이야기하죠. 다 취향과 상품성이 다 다른 겁니다. 편향적인 시선에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 다른 생각과 다 다른 취향과 다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한쪽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이 좀 많이 샜는데 EV4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뭐 쓰레기다 뭐다 뭐 이런 소리 하실 거면 댓글 달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